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혜택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용증 종이 한 장으로 증여세 몇 천만 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삑!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3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켰을 때도 100% 인정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OK가 돼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차용으로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 3가지 요건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한데 원금과 이자의 상환입니다. 차용인데 당연히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부인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님은 빌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는 갚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용거래가 아닌 증여가 실질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거래가 실질이고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 내역을 금융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융증빙이라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금융증빙을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정말 계좌이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해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으로 출금한 기록이 계좌이체에 당연히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각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차용액의 규모와 상환 기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10억을 10년 안에 갚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매년 1억씩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환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또는 미성년자가 2억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미성년자는 2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으로 갚겠다라고 하면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단언해서 상환 능력이 있다, 상환 능력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차용증이나 이런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서류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용을 할 때부터 차용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증이나 내용증명 받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공증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공증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입니다. 공증은 공증 사무실을 어디에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공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내용 증명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용 증명을 위해서는 우선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작성된 차용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3부를 가지고 내용 증명을 위해서 우체국에 가시면요.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고요. 한 분은 돈을 빌려준 사람, 한 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내용 증명 서류에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내용 증명 비용은 5,000원입니다. 공증에 비해서 수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듣는 두 번째 질문은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입니다.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된 범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10억을 이자 5%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자는 5천만 원이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의 이자를 내지 않는 것도 이익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규정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이자로 인한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될 때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따지는 이자율의 기준은 4.6%입니다. 그래서 4.6%와 1,000만 원 이걸 고려한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1,000만 원 나누기 4.6% 하면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을 역산한 게 2억 1,700만 원이라는 거고 2억 1,700만 원 때문에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지 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대 라는 말만 믿고 제발 차용증만 쓰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금 상한, 두 번째 원금 규모 및 상한 능력, 그리고 상한 기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용증 공증 또는 내용 증명 받아두기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차용액의 규모 및 기간이 상환 능력 대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을 받아서 금전 소비대차의 신뢰도를 높입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세금 혜택과 가까워지세요.